꽃님이님들, 이제 곧 25년도도 서서히 막을 내려가는데요. 오늘은 밤하늘을 보면서 눈 감고 귀 기울이며 들어보세요. 저는 힐링을 필요로 할 때 서점을 자주 갑니다. 저를 보시면 말 걸고 싶으신가 봐요. 책을 들여다보는 저를 보시더니 25년도 잘 보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음을 주시더라고요.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하고서 시니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말년엔 돈은 있는데 뭔가 공허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돈은 없는데 마음은 가득 차다라고 하니까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생 별거 없어요. 마음이 부자면 된 거야. 그리고 전 마음과 삶의 변화를 연구해 온 박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년의 운이 갈리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집니다. 저는 30년 동안 노년의 마음과 삶의 변화를 연구해 온 박사 이영철입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지금처럼만 살면 10년 뒤가 더 버거워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무너지고 돈은 있는데 관계가 끊기고 건강은 유지되는데 의미를 못 찾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반대로 오늘 단 한 가지만 바꿔도 말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 산책 하나를 시작했을 뿐인데 우울감이 절반으로 줄었고, 어떤 분은 자식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았는데 오히려 가족 관계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지금 말씀드릴 20가지는 늦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말년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이 중에서 단 3가지만 바꿔도 노년 만족도가 2배 이상 올라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만큼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 지인인 최성호 68세님을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늘 불안하고 외로워 보이던 분이었는데 최근에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서 제가 먼저 놀랐습니다. 뭔가 환해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하루를 허투루 보내던 예전 습관을 조금씩 고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고 1년 넘게 쓰지 않던 물건들을 정리하며 마음의 짐을 덜어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이런 작은 습관 몇 개를 바꿨을 뿐인데 자식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외로움도 훨씬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예전엔 자식들이 전화 안 하면 서운하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건을 정리하면서 과거에 집착하던 마음도 함께 내려놓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올 내용들이 바로 이런 변화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이거든요. 이런 중요한 내용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말년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년운을 가르는 20가지의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을 놓치면 말년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게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립노년연구원의 조사 자료를 보면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이 높은 그룹은 노년 만족도가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만난 박재호 70세님은 늘 내일로 미루던 일들을 오늘로 당기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 마시기 전에 침대 정리하기, 저녁 설거지를 자기 전까지 미루지 않기, 이런 작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오늘로 당기는 습관을 들이면서 무기력감이 크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작은 일이라도 오늘 해결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일이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 3가지를 먼저 정해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간단한 것들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획을 무리하게 잡지 않는 겁니다. 지킬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해야 실천이 이어지거든요. 처음부터 10가지를 계획하면 하나도 못 지키고 자책하게 됩니다. 3가지만 정하고 그걸 꼭 지키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정서적 독립이 말년의 평온을 만드는 가장 큰 열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과 가까이 지내는 게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적절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한국가족행복센터 자료를 보면 자식 의존도가 높을수록 노년 스트레스가 크게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정은호 69세님은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겠다는 기준을 스스로 세웠어요.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기, 용돈 달라는 말 하지 않기, 손주 돌봄은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하기, 이런 작은 원칙들이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나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연락을 더 자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부담이 없으니까 편하게 연락하게 된 거죠. 여러분도 하루에 한 번씩 먼저 연락하려는 충동을 줄여보세요. 필요한 말만 나누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안부 전화를 매일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두 번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기대와 요구는 줄이고 응원과 존중은 늘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식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내려놓고 그냥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자식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라고 느끼시나요? 노년은 돈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으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쓰는 게 더 중요해요. 해외 장수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경험에 돈을 쓰는 노년층의 행복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아는 김유상 72세님은 평생 아끼기만 하셨던 분이에요. 통장 잔고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대요. 이렇게 모아서 뭐 하나 쓰지도 못하고 가면 의미가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까운 곳부터, 그 다음엔 조금 멀리, 이렇게 점차 범위를 넓혔어요. 그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삶의 활력이 완전히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표정도 밝아지고 친구들도 생기고 할 이야기도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달에 한 번은 자신을 위한 경험의 예산을 배정해 보세요. 여행이 부담스럽다면 맛있는 식사 한 끼, 좋은 공연 관람, 취미 활동 같은 것도 좋습니다. 물론 비상금은 남겨놔야 합니다. 그건 안전망이니까요. 하지만 나머지는 과감히 사용하되 무리한 지출은 피해야 합니다. 빚을 내면서까지 쓰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있는 범위 내에서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언제 돈을 써 보셨나요? 과거의 지위는 현재 행복을 전혀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집착할수록 현재가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노년 패널 분석 자료를 보면 과거 직위 집착도가 높을수록 노년 갈등이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장세훈 74세님은 예전에 큰 회사에서 임원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그 이야기만 하셨대요. 내가 그때는 이랬다. 내가 그때는 저랬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자리를 피하는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대요. 아, 내가 지금 과거에만 살고 있구나. 그 뒤로 과거 직급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대신 오늘 뭐 했는지, 요즘 뭐가 재미있는지 이런 현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훨씬 편하게 대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루에 한 번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칭찬하는 문장을 적어보세요. 오늘 산책 잘했다. 오늘 밥 맛있게 먹었다. 오늘 친구에게 좋은 말 해줬다. 이런 작은 것들이요. 여기서 명심할 건 과거 성취는 인정하되 현재를 억압하게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는 자랑이 아니라 경험으로만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느끼고 계신가요? 균형이 말년 건강의 가장 큰 힘입니다. 건강에 너무 집착해도 문제고 너무 방치해도 문제예요. 한국건강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과도한 건강염려는 오히려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윤 68세님은 한때 건강정보에 완전히 빠져 사셨어요.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이게 좋대, 저게 나쁘대 하면서 불안해하셨죠. 영양제만 10가지가 넘었고 매일 걱정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꾸셨대요.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게 오히려 건강에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바꿨어요. 하루 30분 걷기만 지키기로 한 겁니다. 영양제도 의사가 권한 것 2가지만 먹고 식사도 과하지 않게 적당히 먹고 검진만 1년에 한 번 받기로 했어요.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몸과 마음이 훨씬 안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걷기, 적정 식사, 정기검진만 꾸준히 유지해 보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건 인터넷 정보에 과몰입해 스스로 불안을 키우지 않는 겁니다. 정보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요. 검증된 몇 가지만 믿고 따라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을 어느 정도 신경 쓰고 계신가요? 혼자 있는 시간은 관리만 잘하면 큰 힘이 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외로움은 타인이 필요한데 없어서 생기는 고통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능력입니다. 노년 고독지수 연구를 보면 자발적 고독을 누리는 사람들은 우울지수가 크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윤상호 71세님은 처음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무섭다고 하셨어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하니까 불안하고 외롭다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즐겨보라고요. 그래서 혼자 음악 듣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30분씩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차를 마시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했대요. 그런데 점점 익숙해지면서 그 시간이 기다려지더래요.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면서 불안감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루 20분은 혼자만의 활동 시간을 확보해 보세요. 음악 듣기, 산책하기, 책 읽기 뭐든 좋습니다. 다만 고립을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사람 만남도 주 1회 이상은 유지해야 해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고독 시간은 어떤 모습인가요? 원망은 상대보다 나를 먼저 무너뜨리는 감정입니다. 용서를 늦출수록 내 마음만 더 힘들어져요. 심리안정센터 보고 자료를 보면 용서 실천 그룹은 6개월 뒤 행복도가 크게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서영철 73세님은 형제와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유산 문제로 다툰 뒤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망을 안고 살면서 오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밤만 되면 그때 일이 생각나서 잠을 못 잤대요. 그러다 어느 날 생각했대요. 이렇게 사는 게 형한테 복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거구나. 그래서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형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비우기로 한 거예요. 형에게 먼저 연락했고 간단하게 밥 한 끼 먹었어요. 사과를 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냥 갈등을 내려놨더니 신기하게도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한 가지 마음에 남아있는 감정을 적어서 내려놓아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우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감정이 있으신가요? 변화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뇌와 마음이 젊어집니다. 나이 들면 변화를 피하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노화를 앞당겨요. 고령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년층에서 인지 유지 효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아는 최은호 67세님은 스마트폰을 절대 안 쓰겠다고 버티셨던 분이에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손주들이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래요. 그래서 용기 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고 천천히 익혔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대요. 손도 떨리고 화면도 작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했더니 어느새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 뒤로 손주들과의 연결이 훨씬 쉬워졌고 대화도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스마트폰 기능 한 가지 또는 새로운 음식 한 가지만 시도해 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명심할 건 처음부터 완벽하려 하지 말고 천천히 반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번에 다 배우려고 하면 좌절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익히면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변화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제 이 내용들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확장해 적용할지 이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리듬이 무너지면 마음도 따라서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고 자는 시간이 제각각이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돼요. 그러면 무기력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규칙적인 생활 흐름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촘촘한 계획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준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 세워서 일시간 단위로 뭘 하겠다. 이렇게 하면 하루 이틀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딱 3가지만 고정하는 겁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산책시간만 정해놓는 거예요. 아침 7시에 일어나기, 12시에 점심 먹기, 저녁 6시에 30분 산책하기, 이 정도만 지켜도 하루가 훨씬 안정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렇게 3가지만 고정했는데도 삶의 질이 크게 올라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루가 붕 뜨지 않고 단단해진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적절한 균형이에요. 너무 빡빡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딱 3가지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 리듬은 지금 어떤가요? 혹시 매일 일어나는 시간이 들쭉날쭉하진 않으신가요? 비우는 순간 마음에 숨통이 트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집안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공간도 좁아지지만 마음도 답답해져요. 오래된 옷, 안 쓰는 그릇, 언젠가 쓸 거라고 모아둔 것들, 이런 게 쌓이면 마음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소유를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번에 모든 물건을 정리하려 하면 지친다는 겁니다. 하루에 방 한 칸씩 다 비우겠다고 하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1년 이상 쓰지 않은 물건부터 하나씩 비우는 겁니다. 오늘은 서랍 하나만, 내일은 옷장 한 칸만, 이런 식으로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물건을 정리하면서 마음도 함께 정리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물건을 버리면서 과거에 대한 집착도 함께 버리게 되더래요. 이 옷은 언젠가 입을 거야. 이 물건은 나중에 쓸 거야.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면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물건을 비우면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면 마음도 여유로워져요. 여러분은 지금 가장 먼저 비우고 싶은 물건이 무엇인가요? 타인의 시선은 생각보다 우리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면서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남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다들 자기 일에 바쁘거든요. 체면을 지키려고 하고 싶은 걸 참으면 노년이 정말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체면보다 자유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조심할 건 억지로 과감해지려 하면 오히려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면 본인도 어색하고 주변도 어색해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평소 입고 싶던 옷 한 벌부터 입어보는 거예요. 밝은색 옷이 입고 싶었는데 남들이 뭐라 할까봐 못 입었다면 이제는 한번 입어보는 겁니다. 가고 싶었던 장소가 있었는데 혼자 가기 민망해서 못 갔다면 이제는 가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70대에 처음으로 혼자 영화관 가신 분이 있어요. 친구들이 다 바쁘다고 해서 그냥 혼자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더래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영화 보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자유를 하나씩 누려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체면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하고 계신가요? 작은 행복을 느끼는 능력이 노년을 유지하는 진짜 힘입니다. 큰 행복은 자주 오지 않아요. 여행 가고 손주 보고 이런 큰 일은 가끔 있는 거죠. 그런데 작은 행복은 매일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다, 밥이 맛있다, 산책하면서 바람이 시원하다, 이런 작은 것들이요. 이런 작은 즐거움을 찾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면 금방 포기한다는 겁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한 페이지씩 쓰겠다. 이렇게 하면 며칠 못 가서 그만두게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 3가지 감사한 일만 기록하는 거예요. 노트에 간단하게 한 줄씩만 적으면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점심이 맛있었다. 친구가 전화해서 반가웠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매일 적다 보면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능력이 점점 커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이 방법으로 우울감이 크게 줄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작은 기쁨을 기록하면 그게 쌓여서 큰 행복이 되더래요. 오늘 여러분의 작은 기쁨은 무엇이었나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의미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의미를 잃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의미는 직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 이 3가지가 겹치는 지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건 남과 비교하며 역할을 만들려 하면 방향을 잃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봉사활동을 하던데 나도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오래 못 갑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먼저 찾아야 해요. 요리를 좋아한다면 복지관에서 요리 봉사를 할 수 있고, 아이들을 좋아한다면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활동을 할 수 있고, 산책을 좋아한다면 환경 정화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오래 지속됩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평생 글 쓰는 걸 좋아하셨던 분이 있어요. 은퇴하고 나서 의미를 잃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블로그를 시작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그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 거였죠. 지금은 그게 삶에 큰 의미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주들에게 물려줄 이야기를 쓴다는 생각으로 매일 글을 쓰신대요. 이렇게 의미 있는 역할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이제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년운을 가르는 20가지의 핵심 특징과 그 실천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성취, 자식에 대한 기대, 돈을 모으는 습관이 노년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과거 지위를 자랑하면 친구들이 멀어지고, 자식에게 기대가 크면 관계가 틀어지고, 돈만 모으고 안 쓰면 삶의 활력이 사라집니다. 이런 것들이 말년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반대로 오늘의 삶을 정돈하고 관계를 가볍게 유지하고 작은 즐거움을 찾아내는 분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말년이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오늘 할 일을 오늘 하고 자식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경험에 돈을 쓰고 변화를 시도하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표정이 밝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게 바로 말년운의 차이예요. 잘못 관리하면 외로움, 후회, 서운함이 반복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노년은 오히려 자유와 평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시기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일하고 가족 책임지고 바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노년은 진짜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고 싶은 것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은 곳 가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노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로 미루고 있던 작은 일 하나를 오늘 바로 해보는 겁니다. 전화 한 통이든 방 한 구석 정리든 20분 산책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정리하기 이것만 해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설거지를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바로 하기 이것만 해도 마음이 가벼워져요. 친구한테 연락하고 싶었는데 미루고 있었다면 지금 바로 전화해 보세요. 이런 작은 선택 하나가 말년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진짜 변화는 큰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온다는 걸 매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그럼 내일은 두 가지를, 모레는 세 가지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쌓이면 1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의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심리 습관을 더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식과의 거리, 친구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소통, 이런 관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말년이 편안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작은 선택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